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시험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예, 그 작년까지는 오프라인에서 그 시험도 보고 또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해서 끝나자마자 저희가 그 문제 풀이도 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또 점수를 몇 점을 받았는지는 아는데 이게 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 어떤 분은 저한테 이번에 온라인 때문에 온라인 시험을 보다 보니까 전화도 많이 오셨어요. 아니 점수가 왜 이러냐. 이게 저도 확인해 보니까 이 AI가 참 정확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번에 시험 문제 중에 예를 들면 오즈왈드라는 그 유명한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그 이론을 만든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의 이름을 쓰시오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답은 오스왈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맞는 거잖아요. 오즈왈드나 오스왈드나. 근데 그렇게 쓰면 틀리게 돼 있고 또 오즈 왈터 이렇게 적었다 틀리게 돼 있어요. 예, 그죠? 예, 그리고 또 오즈하고 한 칸 띄고 써도 틀리고 또 영어로 써도 틀리고 제가 한글로만 표시해 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로 써도 틀리고 또 두 개를 다 써도 틀린 걸로 나와요. 여기는. 그래서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채점을 하면 절대로 그렇게 한 걸 틀렸다고 안 하죠. 근데 이제 AI라서 컴퓨터라서 요만큼의 유두리도 없이 다 빵점을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면 30점 맞을 분이 보통 30점이 만점이니까 30점 맞을 분이 보통 4.5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관식이 많으니까 그것도 단답형 주관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제가 다시 다 채점을 해서 다시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혹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문제풀이에서 나는 분명히 이거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십시오. 예, 그 말이 맞다면 언제라도 구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 이번 시험은 보면 제가 개인별로는 알려드릴 수 없고 요 위에만 좀 알려드리면 30점이 만점인데 만점자가 4명 그리고 하나 틀린 분이 1명 두 개 틀린 분이 2명 세 개 틀린 분이 1명 그리고 네 개 틀린 분이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30점부터 26점까지 상위에만 고르게 선생님들이 분포를 했습니다. 역시 이게 3학년 과정이라 그런지 몰라도 역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라 벌써 3년 차에 접어드니까 관록이 있으세요. 예, 좋습니다. 여튼 점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죠? 26점이면 최저가 26점이니까 나누기 30. 예, 86점. 최저가 요 중간고사만 따졌을 때 B풀 이상이에요. 예, 어우 대단해요. 네, 좋습니다. 예, 계속 이렇게 해서 기말고사까지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제 꼭 내주시고, 과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과제 꼭 내주십시오. 과제도 30점짜리예요. 그쵸? 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한번 답지를 열어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누구에 의해서 오즈왈드, 오즈활터, 오즈알더 뭐 다 됩니다. 예. 뭐 영문 이름인데 뭐 그건 부르는 대로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의해서 이론적으로 정립되었다. 적어도 오즈왈드라는 사람이 나인블럭을 만들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예, 비즈니스 캔버스 나인블럭을 만들었다.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나인블럭은 오즈왈드라는 경제학자가 주장한 내용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십시오. 자, 두 번째 단답형 문제죠. 목표 고객을 세분화하고 시장을 가치 제한 및 여러 가지 요소들로 시장을 분할해서 시장 진입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방법은 무슨 맵? 예, 전략 포지셔닝 맵. 맵까지 써주신 분도 맞아요. 예, 포지셔닝도 맞아요. 전략 맵 이건 안 맞아요. 포지셔닝이 꼭 들어가 줘야 돼요. 포지셔닝. 아시겠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포지셔닝이 꼭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목표 고객을 세분화하고 시장을 가치 제한 및 여러 가지 요소들로 분할해서 시장을 분할하여 시장 진입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방법은 전략 포지셔닝 맵이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이 정도는 그러니까 전략 포지셔닝 맵, 뭐 나인 블록 이 정도는 이제 3학년 정도 되시면 그냥 입에서 술술 아 그거 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조직이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고 획득하는 모든 행위를 9가지 요소로 한 장의 프레임에 기록하는 것이다. 그죠? 예. 9가지, 그래서 나인 블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모든 행위란 기업이 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중요한 행위들을 의미하는데, 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중요한 행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는 대로 기재하시오. 네. 그러니까 그 요소 하나하나가 나인블럭 하나하나가 그 하나를 바꿈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이 탄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9가지 요소는 뭐냐? 제일 처음 뭐죠? 고객, 세분화. 두 번째,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줄 건지, 가치 제한.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이 고객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 건지, 고객 관계.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통을 어떻게 할 건지, 유통 구조. 고객한테 뭐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할 건지, 오프라인으로 할 건지, 대리점으로 할 건지, 프랜차이즈로 할 건지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건 했고 뭐 있을까요? 어, 핵심 키워드, 핵심 그 키맨, 그죠? 핵심 파트너, 핵심 자원, 그죠? 또 뭐 있어요? 핵심 활동, 또 비용, 그 다음에 뭐 수익. 그렇게 해서 비용 구조, 수익 구조, 또 핵심 자원, 핵심 자꾸 잊어버 핵심 자원, 핵심 활동, 또 이쪽에 또 있는 게 뭐죠? 그렇죠. 핵심 파트너 이게 이제 이쪽이고요. 그러니까 핵심이 세 개예요. 핵심 파트너, 핵심 활동, 핵심 자원 세 가지고요. 그리고 고객과 관련된 게 고객 세분화, 그리고 고객 가치 제한, 그 다음에 고객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유통을 할 건지 유통 구조, 그 다음에 고객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건지 고객 관계. 예. 이렇게 해서 총 7개죠. 이쪽에 4개, 그리고 이쪽에 핵심 3개. 그리고 밑에 뭐 있어요? 밑에 비용 구조, 수익 구조. 비용 흐름, 수익 흐름.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9가지 그 블록을 뭐라고 한다고요? 비즈니스 모델 9 블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진짜 잠자고 있어도 외워야 돼요. 저는 지금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래도 외우려고 하잖아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뭔지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서술형인데요. 예, 시대적 가치란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라고 보면 돼요. 생각하는 대로. 윤리적, 정서적, 문화적 관점의 메가 트렌드를 의미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가 트렌드에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야지만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럴 때 이런 메가 트렌드를 아는 대로 답하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환경을 보호하는 쪽으로 지금 메가 트렌드는 가고 있고, 그리고 솔직히 저도요, 이거 여기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강아지를 다 바깥에서만 키우는 줄 알았어요. 예. 저 유치원 다닐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 그때 부모님들은 집에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제가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지금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웬만한 애완견은 다 집에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또 뭐가? 예, 반려견 세상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동물 보호라든가, 펫을 사람의 동반자로 여기는 그런 어떤 트렌드. 예, 그리고 사람의 인격도 있지만, 강아지나 반려견의 인격 존중하는 거. 이런 사상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주권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직장과 가정의 균형. 옛날에는
뭐 저도 예전에 결혼하자마자 장모님한테 제가 한번 엄청나게 미움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막 하이트 맥주 들어가서 새벽 2시, 3시까지 영업하고 다닐 때예요. 그때는 회사 일을 열심히 해야지 저는 매겨 살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 일이 중요하고 가정을 위해서라도 회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만 장모님이 너 늦게 들어오려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찍힌 적이 있었어요. 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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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직장과 가정의 균형 아니면 직장은 딱 6시면 퇴근해야 되는 거고 퇴근하고 나면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 됐죠. 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세대가 흐름에 따라서. 근데 저도 솔직히 요즘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 신세대예요. 요즘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권평등 이런 것들 이런 거 뭐 그래서 이런 것들 많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만혼족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기 분가 안 하고 집에 붙어서 아버지 어머니 괴롭히는 아들 딸들 많이 생기고 있죠. 나이 먹어도. 이런 것들이 다 메가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쪽으로 어떤 기우는 방향을 적어 주셨으면 다 정답으로 저희가 표현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째 문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요소 중 마케팅 채널 요소는 마케팅 고객 관계죠. 마케팅 채널 요소는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다양한 매체, 유통 관계네요. 매체의 차별화를 찾아내는 것이다.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릴 수 있는 고객 전달 매체, 유통이 아니네요. 고객 관계네요. 고객 관계 매체를 아는 대로 쓰십시오. 뭐 있어요? 예. 제일 보편적인 게 미디어, TV나 신문. 그리고 두 번째, 온라인 이메일 같은 거, 또 인터넷 매체, 또 오프라인 매장이나 잡지 같은 거, 그죠? 그리고 SNS.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요즘엔 SNS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 SNS는 지금 특히 3세대 SNS는 뭐예요? 고객들이, 그러니까 회사가 아닌 고객들한테 옛날에 회사가 일방적인 전달을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쌍방향이 가능해졌고 SNS는 쌍방향뿐만 아니라 그 고객들이 누구한테 다른 고객한테 자기들이 전파를 시켜요. 그죠? 아주 막강한 겁니다. 파급력이 아주 커요. 그래서 이 SNS에 대한 마케팅 기법들은 여러분들 진짜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런 고객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매체들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분석 이론에서 본원적 활동 5가지를 기재하시오. 예, 본원적 활동 5가지 한번 볼게요. 비즈니스 모델링에서 본원적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맞나? 맞다. 왜 안 열려? 컴퓨터가 약간 바이러스기가 약간 있는 감기를 걸렸어요. 이거 좀 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진단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 주만 해도 이렇게 늦지 않았는데. 네,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이제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분석인데 본원적 활동 몇 가지예요? 내부 물류, 기본적인 활동이죠. 생산 활동, 외부 물류, 마케팅, 서비스. 요 5가지. 네, 5가지. 좀 볼게요. 본원적 활동 5가지는 내부 물류, 생산 활동, 외부 물류, 마케팅, 서비스. 예, 이건데 이거는 뭐 그냥 교재에 있는 거니까 그대로 보고 쓰시면 되죠. 예, 이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 전체 산업 비즈니스 모델 유형의 발전 단계를 나누어 보면 비즈니스 모델 1에서부터 비즈니스 모델 4까지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어디 있죠? 여기 있나요? 네, 그죠? 4까지 나타날 수 있다. 1차는 1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가내수공업에서 기계로 바뀌면서 대규모 생산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예, 두 번째 2차 산업혁명은 이런 소량 생산에서 디젤 및 원동기를 사용한 대량 생산으로 예,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컴퓨터를 사용한 정보사회로 넘어갔고, 지금은 뭐예요? 이젠 더 이상 발전할 건 없어요. 예, 컴퓨터도 계속 지금 1년에 2배 이상씩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 메모리나 이런 게. 그러니까 너무 첨단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이제는 제가 보기엔 타임머신 만들 때예요. 진짜. 예.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 뭐예요? 그래서 예, 이런 여러 가지 고차원적인 이런 정보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존 사업과의 융합이에요. 그게 4차 산업입니다. 예, 그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하튼 전체 산업 이 중에서 인터넷 컴퓨터를 통한 정보사회기에 주로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 세대는 그러니까 다들 4.0을 적으려고 그랬는데 3.0이겠죠 이거는 그죠? 예, 요거잖아요 요거 인터넷 컴퓨터 그러니까 인터넷 컴퓨터가 들어가면 3차 그리고 여기에 인터넷과 컴퓨터를 융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4차예요 아시겠죠?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업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활동을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이 모두 실행하는 것은 어렵다. 예, 그렇죠. 창업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업에 있어서 핵심 활동을 어떻게 보면 남한테 줘야 되는데 이걸 남의 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창업학에선 남한테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 협약을 통하거나 아니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남의 손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때 진짜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 게 어떤 요소냐 나인블록 중에 그게 바로 핵심 파트너입니다. 핵심 파트너는 뭐예요? 내 사업과 연관된 공급자의 키맨 또는 소비자의 키맨 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주변에 있는 외부 자원을 가지고 있는 키맨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키맨들을 내 사업의 협력 업체로 아니면 그 협업 업체로 붙이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게 이제 1인 창조 기업의 핵심이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 시간에. 핵심이 그겁니다. 1인 창조 기업은 컨텐츠라든가 이런 거 하나 빼놓고 노하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줘라예요. 공장으로 넘기고 뭘 넘기고 넘겨라.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때 전초로 예, 그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예,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뭐예요? 예, 핵심 파트너가 됩니다. 핵심 파트너. 자, 다음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예,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온라인도 아니고 오프라인도 아니고 융합이라는 뜻이죠. 이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뭐죠? 옴니 채널이라 그럴 거예요. 옴니 채널. 어딨지? 네, 나오네요. 여기 옴니 채널. 오프라인과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이 결합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서비스할 수 있는 게 옴니 채널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답은 옴니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면 오프라인에서 예를 들면 하이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전자제품 만져보고 열어본 다음에 어디서 사요? 인터넷에서 사죠. 왜? 싸니까. 그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오프라인 매장은 진짜 전시회처럼 뭘 받아? 입장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안 사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죠. 전시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아예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거나 핸드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옴니채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예, 코로나 아니에요.
김희찬 박사라 그러면 이제 블루오션이죠. 블루오션 전략. 2005년에 출간한 블루오션 전략에서 주장한 무슨 거는 가치 혁신을 통해 가치 창출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과 업태를 창출하기 위한 모델이다 라고 했어요. 모델이다. 그럼 뭐예요?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ERRC 전략과 전략 캔버스 모델이 있는데 예,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블루오션 전략은 전략 캔버스와 ERRC예요. 두 가지인데 모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주장한 무슨 거는 가치 혁신을 통해 가치 창출과 비용 절감이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과 업태를 창출하는 모델이다 그랬잖아요. 모델은 전략 캔버스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가치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전략 캔버스다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아마 답이 여기 있을 거예요. 내려가 보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어딨지? 안 나오네요.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다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블록에 9가지 요소를 모두 기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가치 요소 9가지를 기재 시 영어가 아닌 한글로만 예, 기재해 주십시오. 저 위에도 나오지 않았나? 잠시만요. 아, 이걸 두 번씩이나 냈네. 똑같은 문제인데요. 예. 이거는 좀 잘못했는데, 9가지를 다 쓰라 그랬으니까, 예. 이거 세 가지만 썼는데 또 나왔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두 번 냈는데, 뭐, 어쩔 수 없네요. 예. 이게 두 개가 문제은행이라서, 섞여 나왔네요. 여튼 똑같은 문제인데 약간 어려운 문제로 또 냈네요. 이건 9가지 그 라인 블록을 다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고객 세그먼트 기법으로 골프채 업체인 캘러웨이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고객 세그먼트죠. 기존의 경쟁 제품들은 모두가 거리에 대한 제품의 품질 향상에, 그러니까 뭐예요? 멀리 치기를 원하는 고객을 찾아서 그런 제품을 만들 때 캘러웨이는 어떻게 했다고요? 초보들은 어떻게 돼요? 맞히지도 못하잖아. 맞히지도 골프채를. 예, 저도 그런데 아직까지 예, 맞히지도 못해요. 그죠? 공을 맞히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맞출 수 있게 거꾸로 그런 고객들 위해서 드라이버를 만들자. 예,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칠 수 있는 드라이버를 만들자. 누구를 위해서? 정타를 치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이게 뭐예요? 고객 세분화입니다. 고객 세분화. 그래서 고객 세분화. 누구를? 남들은 멀리 보내기 위한 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강하고 탄성이 더 높은 고반발체를 만드는 시장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치고 정타로 앞으로만 쭉 나갈 수 있으면 거리는 상관없이 딱 따박따박 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뭐를 예, 구경이 큰 그래서 면적이 넓은 그래서 아무데나 맞아도 정타가 맞을 수 있는 그런 드라이버를 만들기 시작해서 성공한 게 바로 캘러웨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 고객이 누구죠? 정타를 맞추길 희망하는 고객 맞죠? 그걸 써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고객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고객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을 아는 대로 기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고객 관계 어디 나와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고객 관계. 고객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세 가지 뭐예요? 누적 매출 또는 마일리지 제도. 그 다음에 특정 고객의 특별한 행사 또는 프로모션. 또 하나는 지속적인 목표 고객과 교류. 한마디로 충성 고객을 다 만드는 거예요. 세 개다가. 근데 방법을 어떤 방법을 쓰는지 요 내용을 적어 주셨으면 했던 겁니다. 예, 요 내용은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팬더미, 그 다음에 특정 고객에 대한 프로모션, 세 번째 누적 매출 마일리지 제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다 써주신 분은 두 가지 이상만 써주신 분은 3점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그래도 시험이니까 여러분들 부담감 많이 느끼셨을 텐데 하여튼 이번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시험도 다들 잘 보셔가지고 점수가 다들 B뿔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시험 문제는 하여튼 끝이 났고 이제 여러분들 남은 건 이제 기말고사고요. 그렇죠? 기말고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과제를 내는 게 남아 있어요. 그렇죠? 과제를 내시는 게. 자, 과제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과제는 지금 벌써 한 명 내셨네. 누가 내셨지? 한 명. 누가? 아우 벌써 안기준 대표님, 야 내주셨네요. 좋습니다. 그래 빨리 내시는 게 좋아요. 이거 언제까지예요? 6월 5일까지니까 빨리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 모델을 만들어 제출하십시오. 예, 제출 내용은 첨부된 사업 모델 프레임에 본인의 아이디어를 기재해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뭐 학번까지는 안 적어도 돼요. 여기 다 나오니까 안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제출 기한은 이 클래스를 통해서 지금 여기를 통해서 제출을 하는 거고 언제까지? 저는 이거 6월 30일까지면 될 줄 알았는데 여름 되기 전에 지금 보니까 이번 학기가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 6월 13일에 마감이잖아요. 6월 13일. 그러니까 6월 5일까지는 적어도 내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6월 5일까지 꼭 내주세요. 6월 5일까지 6월 5일까지 꼭 내주십시오. 다 아직 안 내셨네요. 그리고 이게 6월달 초에 넘어가면 둘째 주에 넘어가면 다 시험이라서 시험 공부해야지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금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식은 여기 있어요. 쭉 내려보면 여기 양식이 있죠? 열어볼게요. 뻔하죠? 뭐 9블럭이니까. 그쵸? 한번 보겠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걸리지? 죄송합니다. 이걸 꺼야지 켜지나? 잠시만요. 켜진 건가 이게? 죄송합니다. 여튼 9블럭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이렇게 딱 요거 하나 나와 있으니까 요거 요 내용이니까요. 요 내용을 뭐 고객부터 제 생각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되고 그래서 고객 세분화는 내 고객들 이외의 비고객들 그러니까 언저리에 있는 새로운 고객들까지 분류를 좀 해보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창출할 건지를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 건지 고객 관계 그리고 유통 채널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 또
핵심, 그렇게 하기 위해 이런 사업들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핵심 자원이나 역량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건 아니네. 핵심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그쵸? 그 다음에 이 내 일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핵심 파트너들, 그리고 비용 구조, 이 핵심 자원을 획득하고 이 핵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자금이 필요한지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연관이 있는 금액이 산출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수익 모델. 예. 어떤 수익으로 가져갈 건지, 판매 마진인지, 수수료인지, 적어도 근데 이것도 몇 가지 이상, 수익 모델은 두 가지 이상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두 가지 이상.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정리를 한 장에 해서, 그러니까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한 장에 해서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한 거니까, 이것도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피드백을 한 번씩 받아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빨리빨리 내서. 그쵸?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내시는 분들은 제가 피드백을 꼭 해드릴게요. 다시 늘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저희 중간고사 답풀이, 문제풀이 하고 그리고 과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8주차 내용들 정리를 했고요. 이어서 8주차 이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강의 때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